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이거 먼저 안 챙기면 회사를 물려주고도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제목을 들으시면 대표님들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힘들게 회사를 키워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컨설팅 하면서 실제로 자녀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대표님들이 좀 이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업승계 준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 이것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자, 가업승계는 아직도 멀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승계를 하는 것은. 그러나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승계를 성공적으로 한 회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일찍부터 승계를 준비했다는 거고요.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그건 아직 멀었고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승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그 상속이나 이런 거하고 매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언젠가 한번 발생을 할 승계라면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우리 그동안 평생을 애써서 키워온 회사를 잘 더 크게 다음 세대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업승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승계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할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업승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자산의 축척이나 또 이거를 자녀들한테 또 대물림을 하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승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승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를 넘겨줄 때 결국은 가업 승계라는 게 핵심은 자산의 이전이죠. 우리가 비상장 회사는 국세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로 인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결국은 주식이죠. 주식을 다음 세대에 이전을 할 때 자산이다 보니 이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도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가업승계는 자산 이전인데 어떤 식으로 자산을 이전해야 자녀들이 힘들지 않을까? 자녀들이 받은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봤고요. 자, 넘길 때 같이 넘기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 이거 잘 아시는 대표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표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지급금이 왜 쌓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가지급금은 대표님 사업하시면서 어떠한 지출이 있었는데 이 지출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인건비를 처리했는데 그 직원이 신용상의 문제로 또 인건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법인에서 돈이 나갔는데 나간 곳을 정확하게 기재를 못하는 경우, 계정을 잡지 못하는 경우, 복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비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나 비용이나 인건비였겠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계정을 잡지 못하니까 임시로 가지급금 계정에 둡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 이것은 주임종 단기 대여금, 주주나 임원들한테 빌려준 돈,
거의 아마 대표님들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회사가. 그러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이 승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지급금은요, 법인에서 대표님께 받을 돈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자산이에요. 채권. 법인 입장에선 채권, 받을 돈. 그리고 대표님은 줄 돈. 채무가 되겠죠. 그러면 가지급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가 일어난다면 승계를 받은 분은 저 가지급금, 그러니까 채무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컨설팅 의뢰했던 대표님이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회사를 받으셨는데 그때 가지급금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받다 보니 가지급금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할 수 없고 가업상속 공제 받은 것도 있지만 가지급금 때문에도 정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승계와 동시에 자녀를 채무자로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언젠가 정리해줘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상속이라는 게 우리가 시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 정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영상 중에 40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정리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영상은 좀 심도 깊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님 가지급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명주식. 네. 대표님들 차명주식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주식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차명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명주식은 승계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기업을 승계를 받았는데 또 차명주주가 뭐 갑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그 차명주주의 자녀들이 저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아버지는 차명주주니 이거를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명주주가 사망을 했고 차명주주의 자녀들이 이거 우리 아빠 거 아니고 차명주식이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차명주주의 자산으로 국세청에서는 인지를 하니까 상속 자산에 합산은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그 자녀들이 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우리 주식은 어디로 갈까요? 네, 세금을 안 냈으니까 뭐 압류가 되거나 뭐 그렇겠죠. 그리고 뭐 공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런 폭탄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 제가 상속 직전 회장님 그 암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으신 지 그러니까 그 시한부죠. 네. 그런 뭐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자녀분이 신청하셨는데 이 차명 주식이 있는데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은 시간은 없고 좀 어렵게 문제를 푼 케이스가 있었는데 차명 주식이 있다면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가 현재는 너무 세금이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차명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라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바로 회수를 안 하더라도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업 무관자산이에요. 자, 가업 승계를 할 때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증여 특례 등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가업으로 물려받는다면 상속받는 분하고 주는 분하고 일정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500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제라는 게 모든 회사의 자산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자산일 때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의 총 자산이, 그러니까 순자산, 자산이 어쨌든 기업 비상장 회사니까 기업 가치로 봐야겠죠. 그래서 5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일단은 이제 500억 원을 하고, 자, 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봅니다. 사업무관 자산 비율. 그래서 500억, 우리 회사 자산 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땅만 샀습니다. 이런 거 다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거 다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증여특례 상담 오래 하셔가지고 증여특례 하려고 사업 무관 자산을 분류하다 보니 49%였어요. 근데 상담 신청하실 때 제가 사업 무관 자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는 다 사업에 쓰지 사업 무관 자산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업 무관 자산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 다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이라고 하니까 대표님, 아니 회사가 잉여금이 많아야지 좋은 회사지. 맞습니다. 잉여금이 많을수록 자본이 튼실한 회사니까 당연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업 승계를 할 때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잉여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쓰고 남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은 바로 이 지분,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뭐 굉장히가 아니라 결국은 잉여금이 주가예요. 잉여금만큼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지분이 대표님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거나 혹은 이 지분이 승계 구도에 맞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100% 갖고 있어서 100% 다 승계를 해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쭉 흩어져 있고 대표님이 뭐 한 30% 가지고 계시고, 가족을 합하면 물론 이제 100%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승계를 해주셨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근데 이분이 이것만 갖고 있는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70%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할 때 굉장히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가족들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서 승계를 구도를 잡을 때는 승계 받을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안전한 것은 67% 이상 주시는 게 좋고요. 67%는 3분의 2인데 전체의 3분의 2. 이것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의결을 통과시킬 때 내 지분만 갖고도 가능한 게 바로 67%입니다. 즉 주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67%. 자, 그래서 승계를 염두하신다면 지분을 먼저 전략적으로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분을. 그래서 이 지분은 사전에 증여라든가 양도라든가 감자라든가 다양한 지분 이동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승계에 가장 최적화된 지분 구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 승계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자녀가 사업을 정말 잘 성장시킬 한 자녀가 승계를 받는 게 좋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발생되는 이슈가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게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상속 이후에는 자녀들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 지분 이상 못 받은 자녀들은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 또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을 지켜주시려면 위로분 범위 내에서 자산은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그런 유언 내용 신탁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해 놓으셔야지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속 이후에 승계가 이루어지지, 이런 부분이 미리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법정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승계 구도가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한테 이런 거 물려주시면 자녀들 정말 쓰러집니다. 첫 번째, 차명주식 이런 거 주시면 안 되고요. 가지급금 주셔도 안 되고요. 세법상 가치가 높은 주가, 그러니까 회사 실제 가치가 높은 건 좋아요. 근데 실제 가치 이상으로 세법상 가치가 높아요. 그런 회사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직전 3년의 이익이 갑자기 좋아진 회사는요, 회사의 실제 자산보다 훨씬 높게 평가가 돼요. 자녀들이 정말 부담스럽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정말 좋은 가업승계, 존경받는 가업승계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존경받는 가업승계 요건이라고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이러면은 참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좋은 회사 주시면 좋아요. 좋은 회사. 여기서 좋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 성장성이 높은 회사, 뭐 많겠죠. 저 그런 회사 많이 봤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 많아요. 여기에 정말 대표님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정말 쌓여있는,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좋은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회사를 넘겨주시면서, 그러니까 승계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를 승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갈등이 없는 승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가족 간에 갈등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승계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승계 비용은 뭘까요? 세금이죠. 세금. 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힘든 일이고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회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승계에 대한 것을 대표님이 전문가와 함께 구도를 미리 잡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것. 이것도 회사 성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아까 물려주면 안 되는 뭐 가지급금이라든지 차명주식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컨텐츠를 따로 또 제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없는 회사도 있잖아요. 차명주식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가지급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는 이제 전략적인 지분 구조만 잘 만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네 가지, 잉여금까지 4가지 테마로 할 건데 그것은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은 잉여금과 전략적인 지분 구조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5500-9632번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1대1 상담 있습니다.
상담은 그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